안녕하세요. 3D 프린팅을 위한 퓨전 360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퓨전 360의 개념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내가 이 퓨전 360으로 디자인을 해볼 거다, 원하는 3D 형태를 만들어 줄 거다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퓨전 360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상단의 아이콘 바에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선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도화지 부분이 작업창, 내가 작업을 하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했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얘가 우리가 화면을 제어하는 컨트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피처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얘는 뷰 큐브라고 해서 자, 어느 프로그램이나 3D 프로그램에 많이 있는 애다라고 했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뷰 큐브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봤을 때 X와 Z축, Z축이 위로 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시점을 제가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지금 뷰 큐브에 보시는 것처럼 Y축 보이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X와 Y가 이루어진 평면에 높이 값이 Z축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Y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Z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걔는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로그인 정보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두 번째 메뉴에 프리퍼런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프리퍼런스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퓨전 360의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본 제너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매터리얼도 이렇게 클릭하면 재질 부분, 그래픽 부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 제너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중간쯤에 보시면 자,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으로 Z업으로 설정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내리마살표 클릭해 주시게 되면 Y업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이 퓨전 360을 설치를 하게 되면 Y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어플라이 하고 OK 눌러서 나와 주신 다음에 다른 새 파일 열어 주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Y축이 높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X와 Z축으로 이루는 평면에 Y축 값이 높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보통 3D 프로그램은 Z축이 높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Z축을 높이 값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로그인 정보 들어가셔서 자, 프리퍼런스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Y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Z업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OK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에서는 안 되고요. 새 파일을 열어주면 거기에서부터 저장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이 Z축이 적용이 돼서 높이 값으로 해당하는 축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거의 대개 Z축이 높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Z업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리퍼런스에서 내가 몇 가지 설정을 미리 하고 가는 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 Z업 부분 내가 어떤 축, Y축과 Z축 두 개 중에서 어떤 축을 높이 값으로 해줄 것인가 원하는 축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자, 펜, 줌, 올빗, 쇼컷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펜이나 줌이나 올빗이라는 이런 화면을 제어하는 툴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어떤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줄 거냐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많이 쓰는 3D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인벤터가 있고 솔리드웍스가 있고 팅커캐드 등이 있죠. 그래서 퓨전 360을 기반으로 할 거다 하시게 되면 퓨전 360 퓨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인벤터를 사용했었어. 그래서 인벤터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벤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팅커캐드 요즘에 많이 쓰죠. 그래서 팅커캐드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러면 팅커캐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퓨전 360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기본 퓨전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리버스 줌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원래 기본값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자, 저는 체크를 한 상태에서 써요. 자, 얘는 어떤 아이냐면 일단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 OK 눌러서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마우스에 있는 휠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제가 하나 어떤 대상을 좀 그려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있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하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 하나 뭔가를 좀 그려놓도록 할 거고요. 자, 보통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마우스에 있는 휠을 사용해서 확대나 축소를 하는데 이 퓨전 360에서도 마우스에 있는 휠에 줌 아웃, 줌 인 기능이 들어있어요. 줌으로 내가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건데 그 줌의 기능이 마우스의 휠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보통 휠을 위로 굴리게 되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오토캐드나 뭐 3D 맥스나 인벤터나 팅커캐드 등등 대개 거의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은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돼 있는데 이 퓨전 360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돼 있어요. 위로 올리면 축소가 되고 아래로 굴려야 확대가 되는데 이게 기존의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내가 썼던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처럼 휠의 기능을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시켜 줄 거야. 지금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퓨전 360과 반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아까 그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여기 리버스 줌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자, 줌의 방향을 반전시켜 주겠다. 저는 요거를 체크하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고 어플라이 OK 눌러주시게 되면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돼서 기존에 내가 쓰던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슷해 훨씬 쓰기가 저는 편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원하시면 사용하시게끔 저는 추천을 하고요. 자, 프리퍼런스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줘야 될 거는 이 Z업 보시게 되면 나는 높이에 해당하는 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저는 Z업에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화면 제어하는 거는 나는 퓨전으로 해줄 거야. 그리고 리버스 줌 다이렉션 요거 3개 나는 체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뭐든지 설정값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꼭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프리퍼런스 저는 체크를 해줬고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아이콘 바 보시게 되면, 자, 기존에 내가 퓨전 360을 몇 번 다뤄봤는데, 자, 여기에서 뭔가 좀 틀리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2019년도에서 중간쯤에 한번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어요.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기본 작업 환경을 선택하라고 할 때,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모델이 있었는데, 자,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내리마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항목들이 조금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9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바뀐 부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인터페이스에 바뀐 부분을 좀 확인을 잘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가 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교환을 보시게 되면, 자, 작업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퓨전 360을 쓰는 분야는 다양하겠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외에도 이 퓨전 360을 쓰는 분야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환경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는데, 자, 디자인이 있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렌더,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자, 매니팩토리, 그 다음에 드로잉이라는 메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기본 디자인, 그냥 간편한 기본 디자인으로 내가 작성을 할 거다라고 할 때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생성적 디자인 작성 환경, 이 생성적 디자인이라는 게 최근에 생겨난 말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에 적합한 작성 환경,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작성 환경,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환경, 그 다음에 제조에 적합한 환경, 그 다음에 도면 작성 환경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분야별로 작업 환경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디자인으로 선택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퓨전 360 보시게 되면 여기 디자인에서 내리마살표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작업 환경 선택해 준다고 했었고요. 일단 저는 기본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아이콘 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한 번씩 클릭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다른 툴들이 있는 아이콘 바, 그 다음에 렌더, 그리고 내리마살표 애니메이션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작업 환경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타임라인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디자인으로 할 거다. 자, 오른쪽에 러닝 패널은 일단 다시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교환을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스케치 작성이라고 해서, 자, 기본적으로 내가 이 퓨전 360이라는 거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케치 작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스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피처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2차원의 작업 평면에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넓게는 전체 제품이나 전체 설비의 레이아웃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스케치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3D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3차원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닥이나 앞면이나 또는 옆면 등등의 2D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그것이 스케치예요.
그 2D의 형태가 스케치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돌출을 시켜주던지 두께를 주던지 회전을 해주던지 뭐 꼬던지 등등을 해서 높이 값이 있는 두께가 있는 3차원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3차원의 형태를 바디라고 하게 돼요. 자, 퓨전 360에서는 스케치의 영역과 바디의 영역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스케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 바디가 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스케치 영역과 바디 영역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는데 내가 개념조차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어떤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의 영역과 바디의 영역을 일단 그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라는 것은 2차원의 작업 평면에서 작성하는 것, 두께가 아직 없고 내가 바닥면이나 앞면이나 옆면 또는 윗면 등등 내가 하나의 면을 작업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작성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아이콘 바에 보시게 되면 여기 Create Sketch라는 아이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는 스케치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인데요. 일단 스케치를 작성할 때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작성을 할 건지, 원점 평면에다 할 건지, 모델면에다 할 건지, 작업 평면에다가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 나는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일단 다시 퓨전 360 보시고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나 작성해 놨고요. 요거 일단 딜리트 해주고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 창에는 이 도화지, 이 워크스페이스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 뷰 큐브 보시게 되면 현재 Z축이 높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나는 스케치를 작성할 거다라고 하시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자, 상단에는 아이콘 바로 간다고 했었고요. 여기 작업 환경 설정하는 디자인 바로 옆에 자, 여기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 있는 거. 자, 프로그램은 친절하게 이 툴의 이름과 설명을 다 이렇게 써줘요. 영어로 써주는 게 좀 문제이긴 하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툴은 Create Sketch, 스케치를 생성하는 툴이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상에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축이 바뀌고 보시면 면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자, 각각의 면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마우스를 놓는 위치마다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크리에이트 스케치, 스케치라는 거는 2D 2차원의 작업 평면을 그려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퓨전 360을 시작하시게 되면 얘는 3차원의 공간이에요. 내가 이 3차원의 공간을 어떤 한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이 뷰 큐브가 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뷰 큐브 보시게 되면 여기가 탑, 여기가 라이트, 여기가 프론트인데요. 내가 지금 프론트, 라이트, 탑을 세 개의 면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시점에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3차원의 공간이에요. 가로 있고 세로 있고 높이 값이 있는 3차원의 공간인데 스케치는 2D의 형태를 작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다가 작업을 할 건지 그 원하는 면,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먼저
작업해 줄 거야.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은 스케치를 작성하는 모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할 건지 그 작업 평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6면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면은 딱 세 가지 방향이에요. X와 Y축으로 이루어진 바닥면, 그 다음에 지금 이 면은 X와 Z축으로 이루어진 정면, 또는 배면과 같은 방향의 면이고요. 지금 이 면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뒷면은 현재 보시게 되면 Y와 Z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측이나 또는 우측면의 방향이 같은 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6면체로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바닥면에다가 작업할 건지 정면에다가 작업해 줄 건지 측면에다가 작업을 해줄 건지 원하는 방향의 면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내가 3D를 작업하고자 할 때 3차원 형태의 모델링을 작업하고자 할 때 저는 바닥면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서 높이 값을 주시던지 걔를 회전을 시키던지 하시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다른 면, 정면이나 또는 측면에다가 내가 작업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일단 무조건 정면이나 측면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 전에는 내가 연습할 때는 3D라는 거를 처음 한다라고 하실 때는 저는 바닥면, X와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닥면에서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야 좀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면에다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X와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닥면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케치를 작성하는 2D 형태의 스케치를 작성하는 스케치 작성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자, 아까는 디자인하고 솔리드라는 탭이 선택이 돼 있었고 여기에 아이콘들이 3차원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나는 스케치를 작성하는 스케치 작성 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케치 탭이 선택이 돼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스케치의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내가 생성하는 도형들은 2D 형태의 도형들이 있으며 편집도 마찬가지로 2D로 편집하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자, constraint라는 것은 구속이라고 해서 이 퓨전 360에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constraint 구속 조건들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 finish sketch라고 해서 내가 스케치를 마무리할 거야, 스케치를 그만할 거야 할 때 얘를 눌러서 스케치 공간에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사각형을 그릴 거다, 렉탱글을 그릴 거다, 일단 한번 그려보고요.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나는 다 그렸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스케치 작성하는 이 공간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Finish 스케치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나는 이제 스케치를 작성하는 공간에서 나가서 이제 이 공간은 바디를 작성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2D의 스케치가 작성이 다 되고 다시 이렇게 솔리드, 서피스 등등 해서 3차원의 아이콘들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 2D를 가지고선 3D로 만들어주는 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얘는 이제 뭐냐면 자, 2D의 스케치가 아니고 3차원의 바디의 공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평면, 자, 일단 ESC 눌러서 취소해주고요. 요거 지워준 다음에 다시 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평면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작업, 이 스케치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가 원하는
툴들로 원하는 명령어들로 2D의 스케치 작성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는 피니시 스케치 클릭하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3차원 형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퓨전 360에서 스케치 공간과 바디 공간이 구분이 돼 있다. 스케치는 뭐다? 2D이고 3D 3차원을 만드는 바디 공간. 그 스케치 2D를 기반으로 해서 3차원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바디 공간이다. 개념 꼭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퓨전 360 제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